안녕하세요. 자기사랑 행복학교 김서은입니다. 오늘은 EFT로 성추행 트라우마 지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도 굉장히 여러 번 성추행을 이렇게 당했었는데요. 아마 제 나이 정도 되신 분들은 살면서 최소 한두 번 이상은 성추행 경험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아주 기억에 굉장히 강하게 남는 여러 건들의 좀 기억이 있는데요. 제일 이제 어렸을 때 성추행 당했던 기억은 초등학교 한 3학년 때 정도에, 하굣길에 이렇게 치마 입고 가는데 어떤 아저씨가 주소 좀 알려달라고 하면서, 집 좀 알려달라고 하면서 이제 저를 이제 아파트로 이제 끌고 올라가더니 제 치마를 이렇게 막 들추려고 해서 제가 이제 계속 손으로 막았더니, 자기의 바지 지퍼를 열고 자기의 그 물건을 보여줬는데 되게 충격적이었던 게 뭐냐면 그때 그 갈색 커피색 스타킹을 신고 있었어요. 그 아저씨가. 근데, 제가 그걸 보고 너무 놀라가지고 빛의 속도로 뛰어내려서 다행히 그 위기를 모면한 기억이 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 아저씨가 패티시즘이라고 그러죠. 성도착증의 일부인데 그 여자의 속옷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흥분을 느끼는 약간 변태 아저씨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어쨌든 위기를 좀 모면해서 아무 일이 일어나진 않았는데 뭐 엄마한테 얘기하지도 않았고, 근데 그때 기억에 굉장히 잔상이 많이 남아서 제가 이거 나중에 이제 EFT 하면서 알게 된 건데, 남자만 보면 자꾸 이제 아랫부분이 자꾸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굉장히 밝히는 여잔가, 남자 입고로 성기, 이렇게 딱 공식이 형성이 돼가지고, 그 젊은 남자들 때마다 이런 아주 그런 수치스러운 감정이 올라와서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EFT 하고 이런 이제 심리치료를 받으면서 그게 아니었다는 거를 알고 제가 스스로 그때 기억을 확 지우면서, 그 기억이 많이 이제 편안해졌고, 남자들을 대하는 것도, 그 불편함에서 많이 사라졌던 경험이 있어요. 또 이제 제가 EFT를 본격적으로 지웠던 경험은, 대학교 한 3학년 때 정도였는데, 제가 그 당시에 동네 이제 산에서 무료로 사람들 이제 기체조를 지도를 하고 있었어요. 한 8개월 정도 지도를 했는데, 많으면 동네 분들이 한 200명 정도까지 모여서 새벽 6시에 모여서 다 같이 기체조를 하면서 그때 사람들한테 굉장히 칭찬도 많이 받고, 동네 어르신들한테 사랑도 많이 받고, 예쁨도 많이 받고, 저 스스로도 굉장히 보람찬 시간이었는데, 무슨 반대 좋은 일을 한다고 항상 좋은 일만 생기는 거는 아니더라고요. 길을 이제 딱 가고 있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저를 아는 체를 하면서 동네에서 기체조 그 산에서 지도하는 처녀 아니냐고 그러더니 갑자기 제 왼쪽 젖가슴을 막 주물럭거리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그때 아무런 말도 못했어요. 대항을 못하고 완전 머릿속이 하얘져서 그냥 막 터덜터덜 이제 지하철역을 갔거든요. 근데 그때 그냥 원래 사람이 아주 극심한 트라우마를 겪거나 너무 황당한 일을 겪으면 기억에서 이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 언어적으로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드러나지 않고 이제 무의식 속에 깊이 이제 잠겨 들어가죠. 너무 수치스러워서. 근데 이 기억이 언제 떠올랐냐? 그 일을 다 하고 나서 한 20년 정도 뒤에 자비 명상, 이렇게 명상을 하다가 갑자기 그 사건이 확 떠올라가지고 엄청난 분노와 수치심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제가 EFT를 알기 전이기 때문에 그냥 그 수치심만 올라온 채로 굉장히 힘들게 그 명상 시간을 딱 지나버렸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 이후로도 몇 번 좀 성추행 비슷한 것들을 당했는데, 또 한 번은 어떤 이제 그 강사분, 남자분, 그분이 이제 책도 막 내시고, 그 책을 막 내고 얼마 안 돼서 되게 이렇게 인기도 많고 막 인기 강사로 막 급부상하던 그런 시기였는데, 그 남자분이 버스를 타고 같이 갔는데 그때 한여름이었는데 제 그 팔을 계속 손으로 부비적 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분이 이제 그분의 부인도 되게 좀 유명한 강사분이셨는데 재혼한 지 얼마 안 됐었어요. 내가 당신 부인한테 이르겠다.
그랬더니 일러보라고 막 실실 웃으면서 계속 만지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다행히 제가 내릴 때가 돼서 내렸는데 그 이후로 그 남자에 대한 그 분노가 어마어마하게 올라오더라고요. 우리가 성추행이나 성폭행 뭐 이런 성적인 폭력을 당했을 때 많이 올라오는 감정이 수치심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또 분노가 엄청나게 올라오거든요. 그 자책하는 마음.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왜 그때 적절하게 소리를 지르거나 아니면 정말 패거나 때리거나 왜 그런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을까. 이런 나 자신이 너무 바보 같고 멍청한 것 같고 정말 그 마음속에서 막 복수심이 끌어오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미투 운동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얼마나 많은 세월을 그렇게 힘들게 살다가 할까. 그 모르시는 분들은 성추행이나 성폭력 경험이 잘 모르시는 분들은요. 아니 그때 당했을 때 바로 이야기를 하지. 왜 이렇게 지나서야 나중에 얘기를 하는 거야? 혹시 뭐 돈 뜯어내려거나 뭔가 다른 목적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거 진짜 안 당해봐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성추행이나 성폭력을 당할 그 시점에는요. 아무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너무나 당황스럽고 무섭고 수치스럽기 때문에 어떠한 대응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시간이 딱 지나고 나면 나중에 생각하면 할수록 수치심과 분노가 어마어마하게 올라오는 거죠. 죄책감도 들고 스스로를 자책하는 마음. 근데 그거를 평생 갖고 살게 되면 이게 상처가 안으로 골마 터져가지고 사람이 앞으로 나가는데 굉장히 장애가 많이 돼요. 그래서 특히 성추행, 트라우마, 성폭력은 반드시 치유가 돼야지 이렇게 되고요. 우리 인간의 본능에는 복수의 본능이 있습니다. 예, 뭐 옛말에 때린 사람은 그 발 뻗고 못 자지만 맞은 사람은 뭐 잔다. 맞은 사람은 마음 편하게 자지만 때린 사람은 자기가 누군가에게 상해를 가했다는 그 죄책감 때문에 양심의 가책에 걸려서 잠을 못 잔다. 그런데 그건 삐기. 예, 제가 살아보니까 그 반대의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 죄를 짓거나 남한테 피해를 입힌 사람들은요,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조차도 모릅니다. 어리석거나 자가당착에 빠진 사람들은. 그래서 그냥 잊어버리고 당한 사람들은 엄청난 그 피해의식 속에서 막 분노의 이를 갈면서 막 살게 되죠. 예. 그래서 인간한테는 이제 당한 만큼 갚아주고 싶은 그런 본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풀어주지 않고 무조건 당신을 위해서 용서하세요. 결국 이 용서는 뭐 상대방을 위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 당신의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용서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게 이렇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자기가 막 용서를 하려고 아무리 해도요, 이 마음속에서 충분히 복수하지 못했고, 충분히 갚아주지 못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면은 그게 끊임없이 올라와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내가 직접 당했던 만큼 가가지고 그 사람을 팰 수도 없고, 욕을 할 수도 없고,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고요. 또 똑같은 짓을 했다가 내가 어떤 범법 행위를 저지를 수도 있고, 그럴 경우에는 이 상상으로 하는 겁니다. 상상과 이미지, 그리고 말로써 표현을 해서 충분히 이게 이렇게 치유가 되면 얼마든지 그 상처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 EFT로 어떻게 성추행, 트라우마, 이거는 뭐 다른 트라우마랑 다 같은데요. 특히 오늘은 성추행에 관한 것에 집중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EFT의 EFT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영화관 기법이라고 있습니다. 영화관 기법은 뭐냐면요. 내가 겪었던 사건이나 트라우마의 사건 상황을 아주 자세하게 떠오르는 거예요. 마치 영화관 스크린에 영화를 상영하듯이 그때 사건을 한번 떠올려 보시는데, 이때 중요한 것이 오감각을 활용하는 겁니다. 예,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그때의 상황을 가급적 생생하게 떠올리시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때 대학교 3학년 때 노인한테 성추행 당했던 그 경험을 떠올리면서, 그때 이제 지하철역이었는데, 지하철역을 가고 있는 중이었는데, 위에서 내려오는 그 노인의 모습, 저한테 다가오는 모습,
그리고 저한테 이야기하는 모습, 주로 이제 청각과 시각이 주로 많이 이제 활용이 되죠. 근데 이게 진짜 떠올리기 싫은데, 그 할아버지가 제 그 가슴을 만지는 그 감촉을 이거 촉각인데요. 성추행이나 성폭력은 정말 그 촉각의 느낌이 정말 몸 진저리 쳐지고 혐오스러운 느낌이죠. 너무 창피하고 수치스럽고. 근데 이거를 또 회피하면은 치유가 좀 힘들겠죠. 그래서 그 느낌. 근데 제가 예전에 이렇게 그 남자 노인들만 지나갈 때마다 왼쪽 가슴이 계속 찌릿찌릿하고 간지럽고 되게 불편한 느낌이 많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 사건의 기억이 몸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 막 왼쪽 가슴이 아주 불편한 느낌이 드는 거죠. 그때 느낌을 한번 이렇게 생생하게 떠올려 봅니다. 근데, 여기서 좀 주의할 점은요, 아주 강력한 트라우마나 성추행을 넘어서 성폭행이나 뭐 이런 것들, 특히 뭐 근친상간 이런 것들은 굉장히 충격적이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니시면 본인이 스스로 혼자 하기는 좀 되게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심하다, 난 떠올리는 것조차 너무 끔찍해서 도저히 못하겠다 이러면 혼자서 하지 마시고, 전문가를 찾아가셔서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그 심리치료 작업을 해왔기 때문에 스스로가 이게 가능했던 거고요. 예, 그래서 첫 번째는, 아주 오감을 활용해서 그때 있었던 일들을 생생하게 떠올려 봅니다. 예, 떠올리니까 뭐 여러 가지 느낌들이 오는데요. 사건 떠올렸을 때 두 번째, 예, 몸에서 어떤 느낌이 일어나는지 한번 느껴보세요. 예. 그래서 이 몸의 느낌. 저 같은 경우 이제 왼쪽 가슴 막 찌릿찌릿하고 막 가슴에선 천불이 나더라고요. 분노와 막 이런 여러 가지 수치심과 가슴이 아주 답답해지고 뭐 목과 어깨가 굳는다든지. 그래서 두 번째 몸의 느낌 한번 집중해 보시고요. 세 번째는 통증이나 불편감이 느껴지는 몸의 부분을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거나 두드려주면서 EFT를 합니다. 특히 성추행을 직접적으로 자극받았던 그 피부 감각이라든지 신체 부위를 잘 어루만져 주세요. 굉장히 불편한 느낌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이때 하면서 이제 EFT를 수용 학원을 해주는데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저의 경우입니다. 자, 나는 그때 그 노인이 나의 가슴을 만지면서 성추행했던 일을 생각하니 왼쪽 가슴이 찌릿찌릿하고 간지럽다. 그리고 가슴이 터질 듯 답답하다. 미칠 것 같다. 하지만 어쨌든 나는 나를 마음속 깊이 진심으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 몸에서 느껴지는 감각이나 분노의 감정들이 사라질 때까지 어느 정도 이렇게 두드려 주시고요. 네 번째는 이 타점, 이 경혈들을 두드리면서 떠오르는 생각과 감정을 나레이션 하듯이, 설명하듯이 EFT를 합니다. 이게 이제 넋두리 기법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의식의 흐름대로 말을 계속 주절주절 하시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그때 그 노인이 나의 가슴을 만졌을 때 너무 놀라고 당황스럽고 수치스러웠다. 하지만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다. 그때 일만 생각하면 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리고 분노가 솟구쳐 오르지만 어쨌든 나는 나를 마음속 깊이 진심으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받아들입니다. 네, 이런 노인에 대한 그 분노도 있지만 스스로에 대한 자책감도 되게 많거든요. 네. 자, 또 이렇게 합니다. 나는 왜 그때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까? 왜 바보같이 당하고만 있었을까? 욕이라도 해주고 발로 한번 걷어차 버릴걸. 아무것도 못한 자신이 너무 바보 같고 멍청하고 정말 내가 너무너무 수치스럽지만 깊이 진심으로 나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받아들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한번 EFT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는 아까 제가 인간에 대한 복수의 본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복수 기법으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그래서 당시 그 상황으로 돌아가서 나를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한 그 가해자한테 내가 하고 싶은 만큼 실컷 복수하는 상황을 상상하시면서 모든 타점들을 한번 두드려 봅니다. 자, 이때는 아주 솔직하고 적나라하게 하시는 게 중요해요. 분노가 올라오면 온갖 쌍욕을 하시도 좋고요. 아주 두드려 패는 아주 잔혹한 상상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충분히 내 마음이 풀릴 수 있도록 한번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그때 어떻게 했냐면 그 노인이 다가와서 제 가슴을 만지려고 할 때 손을 확 꺾어가지고 제압하는 상상을 이렇게 했었고요. 이게 이제 뭐 그 화면이고 영상이라 말로는 못하지만 이루 말할 수 없는 지면상으로 말하기 힘들 만큼 처절한 복수극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막 그 해도 풀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EFT로 성추행 트라우마를 지우면서 야, 이게 진짜 아무리 작은 신체 접촉이라고 해도 본인이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을 당했을 때는 이건 엄청난 그 수치심을 느끼는 거구나. 예, 그래서 뭐 이러잖아요. 뭐 귀여워서 그랬어. 뭐 그냥 내 동생 같아서 그랬어. 이렇게 살짝 막 터치하고 자기 맘대로 하는 거 정말 어린아이한테도 마찬가지고요. 절대 금물입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는 터치를 한다는 것은. 예.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복수 기법을 충분히 말과 행동으로 상상으로 이렇게 복수를 충분히 해보세요. 6번째는 이런 식으로 생생하게 복수하면서 어느 정도 분노가 풀리면 그 남은 생각과 감정을 수용학원으로 만들어서 EFT를 해줍니다. 자, 수용학원이라는 거는 내가 어떤 일을 떠올리고 뭐뭐뭐 하지만 어쨌든 나는 나를 마음속 깊이 진심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모든 생각과 감정을 수용한다는 게 바로 수용학원이에요. 그래서 EFT에서 아주 중요한 학원 중에 하고요. 자, 한번 해볼까요? 나는 비록 아직도 그때 일만 생각하면 화딱지가 나고 그 노인이 앞에 있다면 마구 때리면서 복수를 더 하고 싶지만 어쨌든 나는 나를 마음속 깊이 진심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합니다. 예,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줍니다. 예. 근데 이게요, 한 번으로 풀리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저 같은 경우에 한 5번 이상 했어요. 해도 지나면 또 올라오고, 막 이래서 이 기억이 완전 지워질 때까지. 예, 기억이 지워진다 해서 그 사실이 지워지는 게 아니라 그때에 느꼈던 그런 감정의 에너지가 아주 많이 줄어들 때까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로 EFT로 이제 성추행 트라우마를 지우기 전에 남자 노인들만 보면은 너무 불편했어요. 제가 그 등산하는 걸 좋아하는데 산책 매일 이제 동네 산을 가는데 그럼 동네 산에 거의 노인분들, 남자분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오실 때마다 온몸이 경직되고 막 안에서 막 혐오감과 막 수치심이 엄청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에서 그 남자 노인이 이제 걸어오면 이렇게 삥 돌아서 갔어요. 그리고 지하철 같은 데서 남자 노인이 옆에 앉으면 바로 일어나 딴 데로 가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포 조건화라고 하는데 남자, 노인, 성추행, 수치심, 나를 해치는 사람 이렇게 이제 공포 조건화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아주 힘들었는데 야 세상에 거의 한 20-30%는 남자 노인일 텐데 이렇게 사는 거 너무 힘들다 불편하다. 그래서 제가 EFT를 이제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하고 나니까 굉장히 많이 편해졌어요. 이제 오히려 막 제가 그 노인 어르신분들 뭐 이렇게 스마트폰 같은 거 알려주는 그런 자원봉사 같은 것도 가는데 나중에 이게 지워진 다음에 가니까 오히려 그 남자 노인분들이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웠고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지나가면 별로 그렇게 느낌이 안 들고, 예,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효과고요. 근데 이제 복수 기법을 하시고 이런 뭐 욕을 하거나 아니면 복수하는 기법을 하실 때 이렇게 했다가 그 사람한테 진짜 해가 가거나 남한테 악심을 품으면 결국 그게 나한테 온다는데 나한테 결국 안 좋은 게 아니에요? 라고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요. 절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게 이 복수 기법을 하시는 목적이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하는 거지 상대방을 해하거나 막 그렇게 위협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처음에 이 복수기법을 할 때는 진심에서 나한테 가했던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가했던 그 사람을 정말 죽이고 싶도록 믿고 강렬한 분노가 올라옵니다. 그 진심에서 올라와요. 온몸의 세포들이 반응을 하는데요. EFT를 충분히 하고 나고 이것이 지워지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에 대한 연민이 올라오고요. 용서가 저절로 되고 오히려 더 깊이는 사랑하는 마음까지도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뭐 그 사람에 대해 안 좋은 얘기, 욕이나 아니면 막 복수하는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 돼. 남을 미워하면 안 돼. 라고 생각을 하고 안 하면 그게 사라지나요? 예, 사라지지 않습니다. 결코. 예. 그런 것들은 결국 이제 상처가 막 골맞는데 보기 싫다고 딱 막아버리면 이게 안에서 골마서 썩어서 문드러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말로 표현해서 이 고름을 딱 터뜨려가지고 깨끗이 완전 고름을 빼고 상처를 치유를 해주는 거예요. 예. 억누른 상처는 반드시 안으로 골마 터져서 나를 해치거나 아니면 밖으로 튕겨져 나가서 엄한 사람한테 피해를 주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복수기법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이제 또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성추행이나요, 이런 성폭행을 하는 사람들이 그 뇌 전두엽에, 이제 전두엽이라는 거는 우리 두뇌 CEO라고 해서 충동을 조절하고 제어하는 기능을 하는데요. 이게 망가진 분들이 많이 있대요. 그래서 제가 막 그 성추행 트라우마 때문에 정신과 상담까지 이제 받은 적이 있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환자 중에 대학교 교수가 있었는데 그 대학교 교수 남자분인데 자꾸 임직원들 가슴을 만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대학교에서 잘린 거죠. 잘려서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는데도 완치가 안 됐다고. 이때 검사를 해봤더니 뇌 전두엽이 이제 파괴돼서 그랬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를 성추행했던 그 할아버지도 충동 조절이 안 되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래서 그랬구나라고 이해한다고 해서 이게 막 분노의 감정이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이해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충분히 내가 느꼈던 그런 감정들을 이해하고 안아주고 받아주고 그 다음에는 충분히 이렇게 하고 나면 흘려버리게 됩니다. 네. 자, 오늘은 EFT로 성추행 트라우마 지우기에 대해서 한번 실습을 해봤습니다. 네. 다음에 또 좋은 컨텐츠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